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서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홍보의 모든 부분을 이경영 선생님께서 모두 다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여기 저희가 연태, 외하이 지역, 이 지역을 접촉하면서 이경영 선생님과 같이 접촉하면서 정말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구나, 정말 학생들도 알차고 또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마음도 정말 지극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곳에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카메라가 네, 오늘 제가 이제 방문 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성균관대에 이목을 집중시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뭐 여기 한번 잠깐 조사를 해볼까요? 9학년부터 있나요? 네, 9학년 정도로 모시겠어요? 네, 10학년. 네, 11학년. 네, 12학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2020학년도 7월에 이제 저희한테 원서를 내서 내년도 3월에 입학할 예정인 친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곳곳에 여러분이 꼭 집중하셔야 되고 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녹아 있기 때문에 저학년 친구들 경우에도 이제 알차게 잘 많은 내용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먼 길 왔으니 저희 학교가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간단한 홍보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애써 1분의 영상을 가지고 왔지만 단 1초는 충분했죠. 네, 저희 남학생들조차 감탄을 맞이 않는 송중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넘기면 안 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학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드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명의 이제 위인들이 저희 대학과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시만 하나만, 네, 저희 대학의 교수님이셨고요. 그 다음은 네, 저희 대학 학생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추후에 저희 대학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선배님이셨고요.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대학의 학생들을 지도하시게 된다면 이제 저희 학교의 학부모님 증에 이렇게
하시려면 얼굴을 담으시게 되는, 영예를 안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도 있는 반면에 더불어서 다음, 네. 지금 현재 현대를 이제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재단을 영입한 지 23주년 되는 학교가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최고령자가 19세죠.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삼성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이제 지원 사격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중에는 더러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뭐가 제일 많죠? 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제1로서 이제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성균관대에 성균관대를 기억하고 저희 대학에 진학하셔야 되는가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네, 지금 보시는 이 환경은 유튜브나 혹은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를 따온 것이 아니라요. 저희 대학 내에 있는 오디토리움을 너무 빠른데요. 네, 오디토리움을 그대로 찍은 건데요. 이제 유수의 석학들을 모시고서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를 고려하실 때, 학생들을 진학시키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크게 네 가지가 바로 다음. 네, 바로 교육 여건이나 국제화 지수, 그리고 연구력 부분, 그리고 학생 지원은 얼마나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가 부분인데요. 그다음 우선 다음. 네, 교육 여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육 여건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도 대학생인데 학생들의 낭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학업 부분에서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 지금 성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좋은 시즌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네. 지금 여기는 인문사회 캠퍼스 저희 종로구에 있는 이제 성균관대의 입구이고요. 네. 다음. 네, 예쁘게 벚꽃이 피고 있는 수원 캠퍼스에 있는 삼성 이제 학술정보관을 배경으로 찍은 예쁜 모습입니다. 다음. 여름에는 이렇게 화려한 축제를 이제 빵빵 터트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621년이 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균관이 세워질 시점에 이제 단풍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이 계절이 저희 사정관들한테는 가장 혹독한 시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데 저희는 평가장에 앉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해야 돼. 열심히 모니터에 이제 시력을 일씩 떨어뜨려 가면서 열심히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이렇게 예쁜 풍경 여러분들은 만끽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겨울에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 600주년 기념관 안에는 바로 여러분을 뽑을 입학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낭만을 충족했으니 학술정보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을 봐야 되겠죠. 뭐 요즘 한국의 학생들은 뭐 땡땡땡, 뭐 별다방, 뭐 푼다방 등등등 이제 그런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 대학 내에는 삼성학술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서관이 북카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이제 여러 스마트 시스템, 뭐 IoT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다음 보시면 네, 학교에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 환경이나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네, 더불어서 이제 국가고시를 생각하시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추후에 이제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학문 마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이런 행정고시랄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랄지 로스쿨, 뭐 CPA나 변리상 등등의 여러 것들을 이제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출제위원급의 교수님들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면담, AS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차게 이제 준비를 서포트하시는 곳이 바로 이 양현관입니다. 여러분이 고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면 이곳에 기거하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네, 그래서 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쏠쏠하게 합격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그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노출이 되어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서 그게 단절된다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국제화 지수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주목하셔야 될 텐데 다음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포인트로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제 학예 학기 ISS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름 학기에 이제 외국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찾아와서 외국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류를 아끼지 않고요. 이 학예 학기만 있다가 너무나도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다 보니 이제 여러 교류가 많아져서 저희가 동계 학기까지 이제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복수학위제라고 해서 성균관대의 이제 학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2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3학기는 성균관대에서 그리고 4학기 동안 토탈 8학기 중에 4학기 동안은 여기에 있는 대학들에 이제 가셔서 이제 이수를 하시고 마지막 한 학기를 돌아오셔서 성대에서 이제 보내게 되면 성대의 학위 그리고 해당 학교의 이제 복수학위를 모두 취득하시게 됩니다. 다음까지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유수의 대학들의 이제 복수학위 제도를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그 덕분으로 이제 교류되고 파견되는 학생들은 이제 1,600명 선이 되고 있고 이제 국제 교류하고 있는 대학은 74개국에 754개 대학 정도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그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이제 연구력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연구력은 누구의 연구력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답을 했으므로 좀 이따 상품 받으러 오세요. 네. 연구력은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력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다음. SCI급이나 스코퍼스 논문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의 이제 논문을 제출하신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발간하신 게 대한 수치인데요. 서울대는 참 이제 계속 이경영 선생님께서도 홍보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참 넘어가기가 어려운 넘사벽이라고 요즘 한국에서 그러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뭐 빨간 대학이나 파란 대학이나 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다음 전임 교원 확보율 부분.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이제 마저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을 몇 명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임 교원 확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죠. 여기 있는 빨간 대학이나 파란 대학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이공계열을 꿈꾸고 있는, 이과 계열을 꿈꾸고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많은 홍보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인재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IBS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나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채택이 됐어요. 연간 100억 원, 10년 동안 1,000억을 지원받는 사업에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뇌과학 분야라던가 나노 물리학 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IBS 연구단을 저희가 총 2개를 꾸리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학교보다 2배의 수죠. 다음. 네, 학생 지원 부분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여기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학생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염려를 하실 거예요. 학생을 얼마나 지원을 할까, 뭐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원을 하나 이 부분이 가장 고려 대상이실 텐데 다음.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 뭐가 제일 많죠? 다음. 네.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학생 수 12,000명 이상을 곱하면 압도적인 숫자가 되겠죠. 이제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입학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네, 저희는 이제 입학 후에 여러분이 열심히만 공부한다면 성적 장학금 부분 그리고 생활자강이나 기타 장학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대인 서울대만큼 뭐 부분 성적 장학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루고루 알차게 최대한의 서포트를 아끼지 않는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많이들 뭐 한국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인문계열 친구들의 경우 혹은 자연계열 친구들조차도 한 개의 전공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굉장히 어쩌면 각박할 수 있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 대한민국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제 한 가지 전공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야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적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학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4학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 중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입학 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입학 후에도 4학점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전공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로 진학하시게 된다면 ABIC 혹은 아빅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졸업 인증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 여러분이 진출을 하시게 된다면 아빅 인증이 없으시면 사실 공학 계열은 진입이 어려우세요. 취업 부분에서 진입이 어려우시고 국내에서도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 아빅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이제 신입 직원을 선발할 적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올해 최초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부서들이 이제 각자 각계 전투를 하는 거를 한 번에 모아서 학생 성공센터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카운셀링 센터나 인권센터 등등 여러분의 정서적인 지원이나 혹은 신체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이제 학생 인재 개발팀이나 창업 지원단이나 국제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모든 학교가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학생 성공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다음. 그 덕분으로 취업률은 단연 압도적이죠. 사실 대한민국 내에 취업 1등 대학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이제 사실 지금 언급되어 있는 학교들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률로서는 이제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단연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교는 서울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문대라고 불리는 학교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4년제 종합대학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성균관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압도적인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성균관대의 이제 출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덕분으로 NCSI라고 하는 국가고객 만족도 부분에서 종합대학 부분 12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국가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각각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한테 물었어요. 네가 다니고 있는, 네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얼마나 만족하니?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년 연속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다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홍보 내용 부분은 어쩌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 성균관대 너네 얘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뭐 그런 데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기 빨간 대학, 파란 대학, 저런 대학들에 대해서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몰라요. 어디에 있는 학교인데? 라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야? 라고 물을 정도로 철저히 객관적인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학 평가 순위 추이인데요. 다음. 우선 이제 중앙일보라고 하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신문사가 매년마다 발간하는 대학 종합평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도 저희 성균관대는 2위를 차지했고요. 다음. 서울대는 참 넘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기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적에는 정말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온 만큼 학생들을 길러오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이고 있고요. 다음. 이제부터 이제 이경현 선생님께서 홍보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더 타임스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참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내의 대학 서열,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정관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캐슬이라고 있었죠. 이제 그런 학교들의 서열들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보면 이제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기 위에 이제 63위에 서울대가 떡하니 잘 차지하고 있고요. 저 대학은 저도 성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희 나라의 자랑이니까 어떻게 넘사벽이니 냅두고 빨간 대학, 파란 대학 이쪽은 이제 100위권 바깥에 200위권 거의 가까운 데에 있다라고 하는 지표 보여드립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박주입니다. 네, 축하해요.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등록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네네네. 학생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9시랑 9시 사이에 시간 입력하면 됩니다. 네, 내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본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 합격하셨는데요. 진짜요? 예. 진짜요? 네, 추가 합격. 감사합니다. 학년별로 온도차가 심해요.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고요. 12학년들은 차마 웃지를 못해요. 언젠가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문 닫고 들어올 경우, 혹여라도 문 닫고 들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고요. 여기서 이제 이경현 선생님을 따라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12월 25일이었죠. 산타, 저희가 정말 본의 아니게 합격 산타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선생님이요! 예쁘십니다. 네, 너는 좀 이따 따로 줄게. 나오세요. 나도 듣고 싶어. 야, 유연이 볼빵해진다. 야. 네.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대학 합격하셔서 반납하러 오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제가 반납받지 못했어요. 저렇게 불수한 친구들은 도망가거나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네,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오늘 참관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제가 성균관대에 입학을 했으므로 이제 성대 출신으로서의 1관왕을 차지했고 지금 인재를 뽑는 위치에 있으니 2관왕이고 이제 나의 후배님까지 모시게 된다면 3관왕이 되잖아요. 네, 3관왕을 모시기 위해 3관왕이 되기 위해 하우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선발해야 하는가, 어떤 체제로 이제 성대는 이제 선발을 하는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론이겠죠. 어머님들, 네, 네, 어머님들을 위한 컷입니다. 네. 여학생들이 너무 설레 하니까 내가 나와서 설레잖아. 네. 아직 그 정도 하려면 아직 커리어를 쌓아야 돼, 이 친구는. 네. 저희 대학 19학번 이제 차은우 학생이고요. 네. 저희 대학에 오시면은 입학식 때 항상 그러니까 희망의 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대표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합격하셔서 이제 오세요. 네, 지금 현재 현역 출신으로는 이 친구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옵니다. 네, 오늘 크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본론 해도 되는 거죠? 네, 침착해. 네, 모집 단위 분석, 전형 분석, 전년도 입시 결과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 대학의 모집 단위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3년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대학의 해외고 출신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전교육과정 친구 이렇게가 있을 텐데요. 다음. 재외국민 학생들은 다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고 출신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상자로서 저희한테 지원이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라고 소리 부르시죠. 그 친구들은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내에는 총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 6장의 카드 중에 극단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총 3장의 카드를 저희 대학에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쓰실 수가 있으신데요. 다음. 우선 크게 보면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학과 모집은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글로벌 삼총사라고 불리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그리고 경영학 이렇게가 인문 계열에 배열되어 있는 학과 모집이고요. 자연 계열은 의예, 단연 최고죠. 그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저희가 소위 반시공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학과, 소프트웨어학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줄여서 글바메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전자전기공학부, 건축학까지 이렇게가 학과 모집이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산업대학 내에서도 예체능 계열에서도 이런 학과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경영학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학부에서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서 MBA 수준의 학부 커리큘럼을 구성하여서 여러분을 파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학의 인재로서 기르고 있는 학과입니다. 100% 영어 강의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 영어 강의, 그리고 복수학위 제도, 그리고 여기 진입하는 친구들, 글로벌 경영학으로 입학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해외 명문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글로벌 삼총사 중에 첫째였고요. 2번째. 글로벌 경제학입니다. 글로벌 경제학에 진입한 친구들의 추이를 추적했더니 여기 친구들은 뭐 캠브리지라던가 혹은 뭐 옥스포드 뭐 등등의 해외 유수의 명문 대학원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해외 명문대학교 중에 이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에라스무스 대학교. 지금 이 대학이 어느 학교야? 뭐 이상한, 뭐 발음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네덜란드에 있고요. 경제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 탑10 안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단연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과 마주 이제 손을 잡고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글로벌 리더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뭔가를 리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학과예요. 뭐냐면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거든요. 너 행시 볼래? 로스쿨 갈래? 가장 한국적이죠. 네, 그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학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경우에는 참고해 주세요. 여기 해외고라고 적혀져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재외국민이나 혹은 12년 특례 친구들은 그쪽 전형으로는 기회가 없으시고요. 이쪽에 오고자 한다면 해외고 출신자로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창업도 해보시고 애플도 지원해보셨다가 뭐 다른데 유수의 기업에 지원하셨다가 도저히 안 되면 삼성전자 끌려가시면 돼요. 네, 곳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학부 2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요. 대학원 진학 시에는 이제 삼성전자 입사와 함께 대학원 진학 시에는 전액장학금과 학업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파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중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그 대학에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가 바로 저희 성균관대학교고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한 인턴십 부분에서 사실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대학에 가고 나면 인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현실과 마주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성균관대의 소프트웨어 친구들의 경우에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과의 인턴십이 굉장히 왕성하게 강화되어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글바메라고 불리는 이 학과 또한 참고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지원이 해외고 출신자로서 가능하세요. 이제 의술뿐만이 아니라 의사들이 행하는 의술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바이오적인 부분들 혹은 기계적인 부분들 여러 부분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지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바이오적인 부분에서 강화된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학과고요. 아까 제가 좀 자랑했었던 IBS 사업단 중 하나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계셔서 그분이 IBS 사업단을 운영하고 교수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의예과입니다. 다음.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내에 뭐 3대 의대가 어디냐, 의학과 혹은 병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 세 손가락 안에 저희 대학의 삼성병원 그리고 의예과가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자 그 누구도 없겠죠. 네, 계열 모집입니다. 계열 모집은 제가 좀 장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문 계열은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 계열은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 이렇게 나뉘어서 여러분이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다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어쩌면 몇몇 어머님들의 포토타임이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열제의 특징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대학 내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선호도 순으로 저희가 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진입할 때 학생들이 어느 학과를 좀 선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포토타임 끝내도 될까요? 다음. 네, 자연계열은 이러합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친구들의 경우에는 2학년 진입할 때 이런 선호도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계열 쪽으로 지원하시면서도 어느 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곳은 경쟁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선호도가 낮은 쪽으로 진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모든 4개의 계열제, 대계열제 모집의 장점은 바로 1년 동안 전공 탐색의 기간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고등과정의 생활 동안에 겪으신 그 모든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겪는 선배님과 3, 4학년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배님들과의 교류, 교수님들과의 교류, 혹은 졸업한 선배님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부분, 여러분들의 동기들과 함께하는 교류,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100배, 200배 넘어가는 여러 확장된 인간관계를 겪으실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전공도 들어보고 교양도 들어보고 여러 교양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A라고 하는 전공에 관심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동안 살아왔는데 굉장히 편협했었구나, 굉장히 좁은 세상이었구나, 나는 이 전공으로 가겠어 라고 전공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전공 탐색 기간은 굉장히 귀중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예 기간처럼 이제 굉장한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계열제로 진입하시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공 예약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적에만 이제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공 예약 부분에서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유학동양학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은 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평생 동안 개량 한복만 입고 살 거예요. 이런 친구들 사실상 없거든요. 참 요즘 세상이 내가 처음으로 진입한 전공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경우, 그러니까 내 생업을 이어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엄마, 아빠 전공이 대학 나오셨다면 전공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 현재 아빠가 그 전공이 매칭되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어쩌면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영어로 이제 시작해서 영어 교사로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한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제 어떤 전공으로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 인생은 또 다를 것이라고 하는 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연계 전공은 학점 제한 없이 누구나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이라면 어느 전공이나 찾아가서 학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자기 설계 전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성균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음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복수전공 제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내에 최대 3개 전공까지 여러분들이 이수가 가능하세요. 최초로 진입한 전공이 아무리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적에 좀 비선호하는 전공으로 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론상 여러분은 3개 전공까지 가능하십니다. 이론상. 여러분이 의, 식, 주를 제외한 다른 것은 1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학문에만 정진하겠다. 라고 하시면 4년 동안 3개 전공 가능하세요. 하지만 2개의 전공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심화형 복수 전공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캠퍼스별로 저희가 나눈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인문사회 캠퍼스에도 자연과학 캠퍼스에도 예술대학들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좀 약간 퍼센티지를 갉아먹은 부분이 있지만 인문계열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재학생들의 70% 이상이 복수 전공을 채택하고 있어요. 내가 전공을 한 개 가지고 졸업하느냐, 두 개를 가지고 전공하느냐는 사회에 나갔을 적에 임팩트가 달라요. 취업률 부분에서도 다릅니다. 다음. 그래서 보면 복수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취업률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최초 진입한 전공과 더불어서 다른 전공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까지 확장해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사회에 나가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고요. 다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저희 대학에 영어과로 최초의 영어학 전공으로 영어 영문학 전공으로 진입을 했는데 자기가 의상학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경영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신소재공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의학, 경영학 이 세 가지를 콜라보해서 자기 전공이나 혹은 복수 전공을 이뤘던 친구가 지금 현재 요즘 유튜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렇게 발전돼서 세계 유수의 뭐 패션 잡지에 뭐 게재가 됐다나 뭐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있어요.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융합전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 여러분이 인문계열로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2학년 올라갈 때 인문계열에 있는 학과들만 선도 획득이 가능하셨고 전공 진입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제3의 융합전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전과처럼 예를 하면 전과 제도처럼 완전 다른 융합전공에 여러분들이 진입이 가능하세요. 특히나 재외국민으로나 전교육과정 친구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TO가 이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융합전공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최근에 빅데이터라느니 뭐 IoT니 AI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과 인포메틱스 융합 전공은 그런 빅데이터, AI와 관련한 이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최근 들어 한류 열풍에 따라서 공연 기획이나 혹은 뭐 어떤 공연이나 전시 기획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또한 각광받고 있는 전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아예 지원이 가능하셔서 융합전공으로서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는 전형 분석입니다. 다음. 재외국민 친구들의 경우는요. 다음. 네. 인문 계열과 뭐 자연 계열, 의예과까지 이렇게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2020 학년도 재외국민 3년의 지원 자격은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서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3년 특례의 상황, 그리고 부모님의 자격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음. 이런 지원 자격들 어머님들 이미 이제 받으신 브로셔나 저희 만약에 브로셔를 못 받으셨다면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1 학년도에 이후에 입시를 치르시게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지원 자격 변경 예고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대교협에서 이런 이제 재외국민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 자격을 거쳐라 라고 해서 뭐 부모님 중에 일부만 가능했었던 것을 부모가 모두 함께 학생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스트릭트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한국 대학으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일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철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2020 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방법이 이제 많이 공시를 했지만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필답고사가 있었는데요. 다음.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통해서 3에서 5배수 정도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그 인원들한테 면접 대상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반영된 70%와 면접을 통해서 30%를 반영하여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필답 시험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혹은 국어, 영어, 수학을 보던 모든 체제들을 다 없고 저희는 다음 면접을 시행을 합니다. 이 면접이 필답고사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심오한 대학 수준의 혹은 고등학교 수준의 뭔가 학업적인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인적성 검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적성 서류 면접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다음.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재외국민 전교육과정의 서류평가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서류 100%로 강화가 됐다고 하니까 많이들 긴장하시는데 저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수 다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정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우수성을 다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말하는 사정관 빨이다 속된 말로 이런 치우치는 결과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성균관대만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다음. 이제 이거는 전년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부 전형의 경우,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면접이 실시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범대학에 지원한 친구의 경우에는 이런 인적성과 관련한 내용들,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동안 네가 그런 동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니, 혹은 예비 교사로서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학생이 대답이 가능한 수준의 인성검사, 적성검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산 나머지 굉장히 프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전임교원 두 분이 앉아 계실 거고 혼자 들어갈 텐데 쩍벌다리를 하고 턱을 이렇게 괴면서 이제 다리는 좀 이제 웨이브를 많이 떨고 있고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껌도 좀 씹으면서 이렇지만 않는다면 바른 자세로 학생다운 모습,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 가능한 선의 문제를 드릴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에 당당하게 나는 의예과를 보고 있다. 마음속으로 의대에 있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의예과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으니까 이런 인성검사, 적성검사 부분이 이제 다단계로 굉장히 의예과는 많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전교육과정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다음. 이 친구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죠. 4월 지금 오늘이 11일인가요? 오늘부로 이제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마감이 되는 4월 지원자, 그러니까 9월 입학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에 해당하는 이제 7월에 지원해서 3월에 입학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다수명 혹은 약간명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 일별 약간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약간명이라고 하니까, 다수명이라고 하니까 너네 뽑기는 뽑는 거야? 라고 굉장히 공격 성향을 보이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저희들 전기나 2018학년도 전기, 2019학년도 전기 결과인데요. 지원자 수의 한 절반 정도의 인원 이상은 저희가 꾸준히 뽑아왔고요. 정말 너무 저희한테 모시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친구들을 제외하면 최대한 모시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이제 전교육과정 친구들이다 보니 12년 친구들, 해외에 거주했었던 친구들이다 보니 한국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적응을 잘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없진 않습니다. 따라서 토픽 상업이라던가 혹은 토플이라던가 이렇게 어학적인,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갖추기를 원해서 어학 능력 기준이 있는 편이고요. 다음. 제2외국인이나 전교육과정 이 친구들 모두 학교 성적, 수상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공학어학 성적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타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펙이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몇 점이어야 되는가? 다들 공통 질문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바로 출신고교의 교육과정의 학교 생활을 알차게, 성실히,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발휘한 친구를 선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필답고사라고 하는 것이 좀 저희도 호불호가 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필답고사는 사실상 국내의 좀 시스템에 좀 맞춰져 있는 필답고사다 보니 마치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 혹은 2주 과정,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은 2주 과정 이런 식으로 원정을 오셔서 강남 일대에 있는 모 처에 모여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그에 따라 결과를 받으면은 또 성과가 좋아요. 이런 결과들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교육을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가 아니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영국제 학교다 보니까 그런 학제에 맞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알차게 준비해온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학교 생활과 더불어서 이 친구가 이런 시너지를 발현했구나 하고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적에 그런 걸 제출해 주시면 같이 보는 요소이지 무조건 이제 부수적인 여러 아까 보여드린 그런 스펙들이 많고 잘하는데 학교에 나오는 레포트 카드나 뭐 여러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뭐가 포인트인지는 아시겠죠? 학교 생활이 중심,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요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자기소개서가 좀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보면 눌러주세요. 이제 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부모님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들 열심히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600자 이내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한 이유와 뭐 학원 및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다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 3번 문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개 중에 하나, 내가 잘 어필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을 하나 체크해서 그 문항에 대한 자신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주고서 이거에 대해서 써 보다는 선택의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재외국민 친구들 저희 자기소개서 한국어로도 쓸 수 있고 영어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한 글자 한 글자의 바이트를 잡아먹고 바이트 시스템이니까 바이트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영어는 알파벳 하나하나당 자수가 글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긴 글을 쓰려면 한국어를 택해야 될까요? 영어를 택해야 될까요? 네, 한국어를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도 한국어예요. 저처럼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에요. 따라서 저처럼 영어를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읽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 와닿는 깊이는 달라요. 따라서 한국어를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FORE 부분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원 자격에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원 자격 부분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일자수를 따지면 실제 서류를 받아보면 다른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귀로 듣고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분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1학년부터 뭐 몇 학기까지는 어쨌는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게 가능한가?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실제로 하는 것보다 FRE로 이제 좀 흔적을 남겨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11학년 친구들이나 뭐 9학년 친구들이나 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까지는 뭐 성균 인재전형, 글로벌 인재전형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학종 계열 모집, 학종 학과 모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이제 크게 계열 모집은 이제 아까 전에 계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으로서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과 모집은 이렇게 서류 100%로 하면서 일부 모집 단위에 한해서 면접을 시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3장의 카드를 저희 대학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특례 기준으로 재외국민 하나 쓰시고 계열 모집에 뭐 사회과학 계열을 하나 쓰고서 그래도 비선호학까지만 무조건 나는 상대가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뭐 한문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좀 생각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열 학과 쪽에다가 하나 쓰시고 이러면 3장의 카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다음.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유학 동양학이나 뭐 이런 부분 철학이나 이런 좀 매니아한 친구들이 많이 오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연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나 이제 자연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공학 계열 하나, 뭐 건설환경공학부 하나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네. 여러분들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은 추천서가 가능해요. 하지만 올해부터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추천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저희가 없앴어요. 금지된 게 아니라 없앴는데 학생부 그리고 학생부에 준하는 여러분들의 레포트 카드나 이런 부분들 제출하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알차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서류 이제 아까 전에 일부 학과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 뭐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는 좀 학생의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80%, 20% 이렇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됐어요. 근데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갖추고서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을 이제 상세하게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등으로 이제 적어주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업 역량 부분도 2개로 쪼개고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보자면 6장의 죄송합니다. 장이 붙었네요, 입에. 네, 6개의 이제 평가 영역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고 출신자 우수한 친구들 역량을 갖추고서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경쟁을 붙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절대 다수가 절대적으로 합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해외고 출신자들이 좀 이제 지원 자체도 적고 적은 만큼 합격 인원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알차게 자기소개서 잘 써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와 전략인데요. 다음.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자기소개서는
다음. 재외국민 친구들과 문항이 좀 달라요. 다음. 이제 최초의 이제 세 개는 대교육 공통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4번의 문항은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해당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많이들 고민하시죠. 그리고 곧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재로 제3의 자신의 인격체를 저 소설에다가 넣으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네. 만나보면은 그 아이가 A가 아닌 B인데 A라는 인격체가 마구마구 자기소개서에 이제 담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꾸미지 마세요. 다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는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는 좀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한 코너인데요. 네, 여기 뭐 사교육 할 것도 없고 저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사교육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뭐 학생회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3년간 충실히 모든 5만 가지 활동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 부분은 뭐 이런 학교 생활에서 이제 3년 동안 충실히 했기 때문에 마당발로 통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죠. 뭐 이런.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따돌림 당하는 친구는 없고요.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친구만 가득해요. 그 따돌림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들 어디 갔는지. 네. 어찌나 그렇게 저는 참 미래가 밝아요. 힐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구성원 사이의 의견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 친구들 허구한 날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쩌면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내가 학교 생활 중에 A라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의 나의 역할은 어떠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솔직담백하게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다음 부디 자소서는 과감히 버려주세요. 솔직담백하게 다른 뭐 사교육 시장에 뭐 컨설팅을 하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딱 보면 저희 알거든요. 아 여기에 돈의 기운이 깃들었구나 뭐 이런 거 저희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디 그런 것 없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어머님들께서는요. 다음. 저희 대학 합격자 IB 성적 분포 때였고요. 합격자 기준의 분포 때입니다. 이 제출자 사실 IB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지 이제 미제출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친구들조차도 합격을 영광을 누렸고요. 다음.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미제출권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출한 친구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토플 경우는 아무래도 정규육과정 친구들은 그 기본 자격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위기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저희 2020 학년도 전기 기준의 1점입니다. 원서 접수 7월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3에서 5배수 안에 든 친구들, 면접 대상자로 통보받은 친구들은 면접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합격 발표를 하고 합격 발표 받고 나면 이제 최종 등록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아버님들이 특히나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얘가 혹여라도 이 합격의 기회가 날아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제대로 이제 뭐 예치군 등록 등등의 여러 이제 합격자들 유의사항만 잘 프린트하셔서 거기에 절차에 따르시면 아무 무리 없이 저희 대학에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처장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문구여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위에 중세에 전달해 달라고 하십니다. 다음 오랫동안 성대를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성대에 올 것이니 이제 열심히 기리면서 달을 보며 기리면서 이제 잘 알차게 남은 학교 생활 잘 하시라는 전언을 드리면서 성균관대학교 입학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